우리나라 사건 이야기 조금 하고 넘어갈 건데 2016년 8월 19일 오전 6시입니다. 경기도 시흥 장곡동의 가정집에서 진짜 존나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집 아빠가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는데 거실이 좀 시끄러운 거야. 나와 보니까 아내랑 아들, 딸 셋이서 키우는 개를 죽일라 그래. 아이 씨발 왜 그러냐? 개가 악령이 씌었다는 거지. 진짜 개 얼탱없는 소리지만 당장 개를 죽인다니까 화내면서 말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딸이 막 눈 이렇게 치켜뜨면서 막 대드는 거야. 여기에 아빠가 금방 포기하고 그대로 출근을 합니다. 아빠가 좀 이전부터 가족이랑 사이가 멀었던 것 같아. 가족은 진짜 키우던 개를 죽입니다. 아니 무슨 개가 악령이 씨발 뭔 소리야 21세기에 개한테 악령이 씌었다는 게. 비현실적인 이유인데도 엄마나 아들, 딸은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개를 죽이는 데서 끝나지도 않아. 머리를 잘라가지고 양동이에 담아 삶으려 그랬어. 근데 갑자기 딸이 오빠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대. 엄마가 말립니다. 아이 씨발 개 죽일 때나 말리지 미친. 그러더니 이 딸이 갑자기 또 미쳐가지고 이번엔 엄마 목을 조르려 그래. 개에 붙어있던 악령이 오빠에게 옮겨갔다가 엄마에게 가서 이런다는 거지. 엄마는 자기 죽겠으니까 아들 시켜서 딸을 화장실로 옮겨놨어요. 그리고 엄마가 딸을 죽이려 그래 이제. 또 아들 시켜서 칼, 망치 가져오게 했고 결국 딸까지 죽입니다. 사실 이 악령 새끼는 딸 몸에 들어가 있던 건가 봐. 아이 지들끼리 뭔 엑소시스트 찍고 쳐 자빠져서 진짜 집구석 잘 돌아가네 진짜 씨팔. 딸 죽였어요. 딸의 머리를 잘라요. 개처럼 목만 따로 삶을 생각이었나 본데 그러진 못합니다. 이대로 끝나요. 엄마는 도망갔고 아들만 집에 혼자 남아서 아빠에게 동생 죽었다고 알렸거든요. 아빠는 일단 회사에 가 있잖아. 그리고 아들이 하는 말을 이게 너무 믿을 수 없으니까 가까운 데 사는 아는 사람 보내가지고 집안 확인 좀 해달라고 부탁했지. 가보니까 진짜야. 화장실에 죽은 딸이 있고 경찰 신고해서 이 아들이 먼저 체포되고요. 몇 시간 뒤에 도망간 엄마도 자수합니다. 그게 이 장면이죠. 그래서 다 체포됐는데 이게 그 유명한 시흥 악귀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이 사람들. 알아보니까 무속인 집안인가 봐. 할머니가 무속인이었고 엄마도 그랬어야 하는데 자기가 거부하고 결혼해 살다가 신병이 생겨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지. 진짜 말도 안 되지만 이게 사건의 원인이에요. 그렇게 종결이 됐어요. 뭐 알겠는데 이걸 우리가 대체 어디까지 믿어줘야 돼? 자 봐봐. 악령 핑계로 키우던 개랑 딸을 죽였어. 그리고 머리를 잘라서 삶으려는 게 나름의 좀 뭐 테마 의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단순히 씨발 신병 문제라고만 받아들여야 하냐는 거죠. 애초에 신병이라는 게 뭐야? 샤머니즘을 기반으로 한 종교의 문화 중 하나 아닙니까? 그럼 이 사건을 종교적 문화로 봐야 돼? 당연히 법적으로는 인정이 안 되지만 이런 게 일단 아시아권에는 확실히 있어요. 서구권은 어떤 것 같아? 엑소시스트 얘기했으니까 이 영화 보면은 뭐 똑같진 않더라도 신병, 뭐 구마의식 이런 게 없진 않아 보인단 말이지. 찾아보면 이게 역사가 또 깊기도 해요. 신병이. 테마랑. 어떻게 믿든 간에 뭐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한 거야 결국. 이 시흥 악귀 사건 보면은 이걸 받아들이는 엄마, 아들, 딸보다 개인적으로 나는 아빠란 사람이 제일 이상한 것 같아요. 신병이든 뭐든 범죄 저질렀으니까 뭐 당연히 또라이라고 봐 나는. 근데 이 아빠는 사건의 조짐도 이미 느꼈잖아. 출근 전에 개 죽이려고 가족이 몰려드는 거 봤잖아. 그러면서도 크게 심각성을 못 느낀 것 같아. 출근을 했어. 그리고 딸이 죽었다는 말에 와보지도 않았어. 제일 이상한 건 여기예요. 이 엄마가 2019년에 출소했거든요. 그 뒤로 이 부부가 같이 살아. 자기 딸 목 잘라 죽인 아내랑 같이 살고 있다고. 씨발 이게 종교의 힘인가? 이렇게 세상에는 알다가도 모르겠는, 아니 나는 아예 납득조차 할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이런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 하나를 알아볼 겁니다. 일단 장소는 일본이에요. 일본의 여기가 구마모토시 추오구 미나미 츠보이마츠라는 이름 존나 길어. 이런 지역에 있는 빌딩인데 여기서 2023년 5월 29일 오후 8시 45분쯤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런 상태였대요. 온몸을 담요로 감았고 풀리지 않게 끈으로 고정했어요. 여기 보면은 가위로 잘라서 얼굴을 확인했다고 써 있거든. 빡세게 고정해놨나봐 안 풀리게. 죽은 사람이 29살인 타츠시마 아리사라는 여자입니다. 사망 원인이 질식이야. 외상은 없었고요. 소지품도 현장엔 없습니다. CCTV 보니까 빌딩 입구에 들어오는 게 찍혀 있더라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죽은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수리기사도 같이 찍혀 있긴 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수상한 건 없대. 얘가 타츠시마 아리사야. 그럼 이 사람은 죽기 전까지 뭐 했냐? 아리사가 낮에는 콜센터에서 일해요. 밤에는 식당 알바하고 28일 낮에 일하고 오후에 식당 알바하다가 12시 넘어가서 오전 1시쯤 퇴근했지. 그리고 같이 사는 남친에게 라인으로 집에 간다는 메시지를 보냈어. 근데 집에 오진 않고 연락이 끊겼다는 겁니다. 아침에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했고요. 하루 종일 수색하다가 같은 날 밤에 시신을 발견한 거죠. 아리사가 죽은 건물은 8층짜리 주상복합 빌딩이에요. 2층까지는 상가들이 있고 3층부터 6층까지가 주거 공간이지. 아리사는 7층에서 발견됐어요. 그럼 이 시신이 발견된 7층과 그 위에 8층은 뭐 하는 데냐? 일단 엘리베이터가 2개입니다. 이 건물이. 초록색 엘리베이터가 6층까지 올라간대요. 주거용. 그리고 노란 엘리베이터가 저 옆에 7, 8층을 가는 용도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빈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7층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건 약간 이상한 정황이라고 할 수 있어. 7층이 원래는 20년째 영업하다가 폐업한 노래방이 있던 자리예요. 8층은 아예 공실이고. 일반인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올라갈 일이 없어. 그리고 잠궈 놓기도 했습니다. 관리자용 열쇠가 있어야만 비상구 통해서라도 문 따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7층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7층과 관계가 돼 있는 사람이 여기를 시신 유기 현장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아. 아니 씨발 그러자니 맞아. CCTV를 보면 아리사가 자기 발로 들어왔잖아 엘리베이터에. 이게 다가 아니야. 타면서 엘리베이터 수리기사와 이야기를 좀 했어요. CCTV 장면상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수리기사는 혼자 건물 밖으로 나갑니다. 여기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날 새벽 2시에 여자 비명을 들은 것 같다는 동네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착각이라고 하기에는 이 빌딩 주변은 상가가 거의 없습니다. 봐봐 횡해.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도 없었고요. 그 시간대에는. 조용한 자리래. 아리사는 이 빌딩에 살지도 않아요. 희한하지 상황이. 한마디로 아리사는 갈 이유가 없는 건물을 새벽 1시에 들어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러면 정황상 그 엘베 수리기사를 의심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도 딱히 증거가 없어요. 이때 수사 중 단서로 볼만한 제보가 동네 주민에게서 들어왔는데 검은 옷을 입은 수상한 남녀 무리가 손전등 들고 주변에서 서성거렸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아리사와 같이 일하는 식당 알바생도 본 적이 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일주일 전에 퇴근하고 집에 가다가 검정 파카를 입은 남자가 오랜만이라면서 자기한테 말을 걸었대. 이 장소도 사건이 일어난 빌딩 근처였고 알바생은 이 남자가 먼저 아는 척 해오니까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좀 긴가민가 했어. 근데 이 남자도 뭔가 확실하게 말을 하지는 않는 느낌이었대. 우리 만난 적 있지 않냐? 계속 이렇게 두리뭉술하게만 얘기를 꺼냈다는 거지. 알바생은 이 새끼 이상한 새끼 같아가지고 괜히 엄마에게 전화 걸면서 이 남자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따라오진 않았대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아리사 사망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이 남자가 범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아리사가 엘베 탔을 때 마주친 그 수리기사를 의심하는 게 정배예요. 이 사람입니다. 엘베 관리 회사에서 일하는 31살 마츠바라 사토시라고 사건 다음 날
엘베 보수 점검이 있었는데도 출근하지 않았어. 왜 출근을 안 했나 알아보니까 얘도 죽은 거야. 어떻게 죽었는지 이유가 뭔지도 밝혀진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얘가 범인에 가장 가까워 보여. 급하게 죽은 거 보면은 아리사 죽이고 죄책감이나 어떤 뭐 신변 비관, 정신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죽은 것 같고 경찰에 잡히기 싫어서. 경찰이 이런 생각이었는데 문제는 정황이 그렇지 얘가 범인이냐 그 단서가 없습니다. 이 장소는 치안이 좀 안 좋기도 하대요. 사람들이 여기서 사건 있고 아리사 추모를 했거든. 꽃 갖다 놓고 뭐 술도 갖다 놓고 그랬는데 금방 다 집어간대. 치안이 안 좋으면은 증거가 아직 없는 이상 엘베 수리기사 말고도 용의자가 될 만한 사람은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탐문 수사해서 이것저것 들어봐야 하는데 사건 현장이 된 빌딩은 금방 불이 꺼져. 일대 자체가 어둡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가지도 않아. 목격자 찾는 자체가 너무 어려웠어요. 시신이 발견된 7층이 폐업한 노래방이었잖아. 여기서 귀신 나온다는 소문이 돈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살인사건 일어나면 사실 보통 동네에 이런 소문 돌아요. 괜히 막 동네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근거 없는 수근거림을 한다고. 이거 말한 사람도 40대 주부였거든요. 별 의미 없는 소리고 결국 단서가 없어가지고 이 사건이 지금 1년째 미제로 남아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리사고 사건이 좀 우리나라의 도남동 미제 살인사건 알죠? 잘 사는 집안으로 결혼한 며느리가 대학 교수랑 좀 가까운 관계인데 그날 교수 만나고 미분양 아파트에 들어가서 죽었다. 그 사건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뭐 사건은 짧습니다. 미제 사건이고 최근이다 보니까 정보도 별로 없고 수사가 막혀서 더 이상 나오는 얘기가 없어. 이대로 멈춰 있는데 뭐 이대로는 아쉬우니까 제 뇌피셜 잠깐 굴리면서 맞춰볼게요. 대체 어떤 일이 있어야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나 가능성을 따져보자면 일단 범인은 엘리베이터 수리기사인 그 사토시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 경우를 가정해 보는 건데 아리사를 이 빌딩에서 죽이고 7층에 시신을 유기한 거야. 잠긴 곳을 열 마스터 키가 없으면서 7층에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 뿐이에요. 비상구가 안 되니까. 그 사람은 일단 수리기사밖에 없지. 그게 가능한 건. 근데 아리사는 질식해 죽었어요. 다른 말이 없는 걸 봐서는 외상 없이 목조름 정도 당한 것 같은데 성폭행이 아니면 엘베 수리기사는 대체 왜 아리사를 죽였냐는 거지. 이유가 뭐야? 범행 동기를 모르겠어. 아리사의 의도가 정확하지 않아서 이게 생기는 문제인데 남친에게 집에 간다고 메시지 보냈잖아. 그래놓고 정작 새벽 1시에 이 건물에 온 이유가 뭐냐고. CCTV 상으론 건물 앞에서 엘베 수리기사랑 뭔 대화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뭔지도 몰라요. 알 방법이 없어. 엘베 수리기사 죽었지. CCTV에 소리가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사토시가 범인이면 원래 아리사와 알던 사이일 경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는 새벽 1시에 불 다 꺼진 건물 앞에서 처음 보는 남자랑 이야기하고 잠긴 건물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 뭐 불륜이었다 치자. 그렇다 해도 씨발 망한 노래방 가서 뭐해. 약간 그런 쪽 취향인가? 현실성이 없어요. 이게 작년 사건이잖아. 최근이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마약 관련이 좀 아니냐는 거야. 새벽 1시에 일단 불 꺼진 건물에 들어갔어. 누구 눈 피하기 좋은 장소죠. 아리사가 엘베 기사에게 약을 전달하는 약속이 생겼고 도킹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건데 그럼 둘이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굉장히 대화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지만 말을 주고받은 자체가 이해는 돼요. 여기서 만날 약속을 했기 때문인 거지. 의외로 이 약 운반책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하지 뭐. 수상한 사람한테 시키겠냐 그럼. 반대로 엘베 수리기사가 약을 전달하는, 아리사가 전달하는 게 아니야. 엘베 수리기사에게 얘가 받는 거야. 그런 상황이라도 비슷해. 이미 범행이 준비된 상태이지 않았을까 싶다는 거야. 범인에게. 7층에 있으니 알아서 약 챙겨가라. 그러면서 올려 보내놓고 거기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엘베 수리기사는 나갔잖아. 얘 올라가고 나서. 아리사가 배달책이면 빼돌렸을 수도 있고 거래 끝나면 뭐 입막음 용도로 죽였을 수도 있겠죠. 이 뒤로 사건을 아는 엘베 기사인 사토시도 똑같이 죽여야만 했거나 그래야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가능성은 아까 동네 아줌마들 피셜로 나온 귀신인데
우리가 엘리사렘 사건도 봐서 알겠지만 아리사에게도 좀 어떤 공개되지 않은 정신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냐는 거야. 그래서 얘가 노래방 귀신을 본 거지. 사실은 환각 증상이지만 약에 취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시흥 악귀 마냥 뭐 홀렸다 뭐 이런 가능성인 건데, 아무튼 사건이 이렇게 1년째 남아있는데요. 밝혀진 게 거의 없습니다. 단서 없어, 목격자 없어. 그나마 관련되지 않았을까 하는 사람도 죽어가지고 이게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대로라면은 그냥 말로만 미스터리 이러면서 흐지부지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태로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허무하고 너무 짧지만 미제 사건은 그래요. 최근 사건이라 더 그렇고. 이렇게만 알아주시고, 뭐 새 사건이 있으면 또 분량 괜찮으면 한 번 더 준비할 수도 있는 거고,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새 사건 또 준비해서 올게요.